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새 4차례나 SNS에 부동산 세제 관련 글을 올리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났다고 못 박으며 매물이 시장에 많이 풀릴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요. 실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유경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용 84제곱미터 호가가 주말 사이 2천만 원 내려갔습니다. 문의 전화도 이어졌습니다. 5월 9일 종료가 되는 건지 5월 9일까지 계약분인 건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반면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은 잠잠합니다. 동의는 막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미 팔 사람들 다 팔았겠죠. 갭이라서 못 팔고. 다중 규제로 퇴로를 막아놓고 세금 폭탄만 퍼붓는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월세를 낀 매물은 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를 중간에 내보내려고 1,000만 원이 넘는 이사비를 주거나 임차인들 내보내려고 이사 비용 소비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돈을 막 많이 달라고 그러는 거지. 진짜 많이 줘야 500 그랬어요. 근데 지금 1,000만 원은 이제 기본이 된 거죠. 아예 공실로 두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뻔히 보이니까 공실로 두고 살겠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십니다. 서울은 이미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증여를 마친 경우가 많아 이번 조치로 나올 추가 매물은 극히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집을 파느니 들고 있겠다는 소유자들의 반응에 세금을 무겁게 매겨 버티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직접 올린 겁니다. 대통령이 연일 이렇게까지 공개 경고하는 배경은 뭔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SNS에 올린 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거란 지적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등 집값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하루에 4차례 SNS에 올렸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고 나선 건 6.3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유예 종료 시점이 선거 한 달 전인 5월 9일인 만큼 집값 안정 여부가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개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의견을 두는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권 때와 닮았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현실화할 거란 말도 나오는데요. 그 이유와 전망을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언제 도입이 된 겁니까? 첫 시작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후 존폐를 반복을 해왔죠. 이명박 정부 때 유예됐고 박근혜 정부 때 아예 폐지. 그러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되살렸고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유예됐습니다. 진보 정권 때 도입되거나 부활했고 보수 정권 때 폐지하거나 유예된 겁니다. 각 정권마다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40% 가까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땐 62% 넘게 폭등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박근혜 정부 땐 10%대에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도세 중과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여러 원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카드를 꺼낼 때 거래량이 감소해 매물이 줄고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고 분석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집값이 폭등한 문재인 정부 당시 양도세 중과가 처음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량은 48% 넘게 급감했습니다. 양도세를 중하게 세금을 매기는 건 집을 팔라는 건데 시장은 좀 다르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네, 증여가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2018년 30만 건을 넘겼고 중과세율을 높인 2021년엔 38만 5천 건으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반면 중과 유예가 시작된 윤석열 정부 들어 증여 건수는 감소하기 시작해 유예가 이어진 2025년 19만 건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양도세 중과를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또 일어날 것 같습니까? 네, 집값 잡겠다며 세금으로 압박했던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공급이 없는 현 상황에서 양도세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입니다. 양도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토지 동결이라고 하는 효과를 낳아요.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은 더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이라는 점은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면 정부가 집값 잡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과연 집 팔아 주식 살 사람이 현재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보 정권 때마다 집값이 오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 고리를 끊어낼지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